사실 제가 그 부분에 정말 많이 공감하는 게 이 영어를 하면 다이렉트로 내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또 경험 기반으로 이거 실험할 때까지 또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치에서 또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을 보면 영어판에서 내가 얻었던 그 따끈따끈한 그 정보가 틀린 정보도 또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한참 뒤에 한 6년에서 적어도 10년 뒤에 한국에 유행하거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따끈따끈한 정보를 누군가는 6년 전, 10년 전, 심지어 더 오래전에 접하고 경험 기반으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까지도 내가 사실 분별하고 그거를 반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정보력이네요. 그렇죠. 정보력이죠. 음, 어.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사람들이 다들 영어를 되게 로망처럼 평생 가슴에 품고 살거든요. 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평생 다이어트를 로망으로 품고 네. 사는데 전 그것도 없어요. 왜냐면 뚱뚱했다가 날씬해진 상태로 지금 거의 20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망도 없고 그냥 현실인 거죠, 저에겐. 근데 저는 영어도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돈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이 돈이라고 했을 때 지금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 사람들이 그래도 아, 나 이 정도 벌면 정말 잘 벌고 이 정도 벌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직 뭐 500도 못 벌어보신 분들, 아직 겨우 뭐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아, 월 1,000만 원 정도는 이미 또 저자님께서 벌어 보셨으니까 그 1,000만 원 벌기까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 돈을 벌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1,000만 원의 소득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도 그래서 자영업 해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결국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하고 보증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을 때 그게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벌 수 있는지 그 정도 소득을 벌었을 때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 돈을 번다고 또 모든 게 다 나아진다는 보장은 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목적지 달성함으로 인해서 그 얻어지는 심리와 혜택과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또 고민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1,000만 원을 벌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 저는 고액 과외를 했기 때문에 500에서 600은 놀면서 벌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는 목적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겠다보다는 더 많은 애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과외를 할 때는 제가 시간당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학원을 하면 제가 학원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럼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노출되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열어서 많은 애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영어를 빨리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망이 많다 보니까 이거 좋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저거 좋다 하면 무르르 몰려가고 그 우르르 몰려가다가 버리는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원 열을 때 방황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가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시작했을 때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일을 했지,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수입이, 맨 처음에 제가 학원 했을 때는, 과외보다 수입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200이 채 안 돼서 맨 처음엔 투잡을 했어요. 학원을 하면서도 과외를 해야 생활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투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원생이 늘어나니까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과외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익 구간이 500, 700, 1000, 1300, 1500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그거를 해 갈 때 저는 제 통장에 얼마가 쌓이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조차 제가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게 돈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물론 이게 전 잘 된 케이스예요. 돈에 대해 몰랐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 벌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케이스고 많은 원장들이 저한테 늘 물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 왜냐면 그들 눈엔 쉽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원장실에 앉아서 미소 짓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과정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는 처음에 아이들이 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엉뚱한 일을 벌였나라는
자책도 되게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그 동네에다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을 알리려면 나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를 마케팅을 해야 될지, 나를 알면 정말 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를 잡으면 정말 봉 잡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1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키가 70인데, 제가 몸무게가 49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 1년이 있었고, 근데 1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 케어에만 계속 신경 썼어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실력을 늘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이 원장 진짜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 저희가 천안에서는 불당동이 가장 핫플레이스거든요. 불당동에서 고가의 과외를 하던 원장이 차린 학원이고, 실제로 우리 애가 그 학원에 다니는데 지금 실력이 막 좋아지고 있다는 게 입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엄마들이 막 몰려오면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음.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영어학원을 10년 운영했는데 1년 동안에는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투자한 금액은 다 뽑았어요. 그 음. 기간 안에.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당연히 금액이 더 커졌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8억을 벌었더라고요. 8억을 모았더라고요. 번 게 아니라. 쓸 거 다 쓰고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타고 집도 2개 사고 막 이거저거 다 하면서 제가 어쨌든 8억이란 돈을 모았더라고요. 음. 음. 아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그래서 너 자랑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도 그냥 자랑질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더 와닿는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저자랑 나의 같은 편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 거냐. 같은 관계식,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서 관계식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를 봤을 때 아마 이게 첫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노출을 돼가지고 사실 이 책을 보면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그 관계십 시작이 결국에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또 MF 케어의 독서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독서 모임이 어떻게 보면 관계십의 시작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단초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이제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또 이제 몇 주간 이렇게 독서를 해 오시면서 지금 한 그래도 기간이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올 3월부터 그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좀 접촉하고 관계십 안에서 진짜 따끈따끈한 현장 팁을 드리는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자님하고 이 관계십의 어떤 시작, 그 시작점이 단순히 멀리서 영상 디지털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독서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기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독서 모임 하는 저자님의 취지와 말 그대로 뭐 관계십은 맞겠지만 저자와의 어떤 그 같은 모임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도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는 저자님의 또 의도는 어떤 것인지 단순히 뭐 음. 나한테 연락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배울 게 많을 거야 그냥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독서 모임을 하게 된 시작의 원인은 뭐였냐면, 아이들을 바꿔주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들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바꿔놔도 집으로 와서 돌아가더라고요. 리셋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취지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아이들의 삶과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간담회를 저는 주로 많이 하고 1대1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자꾸 리셋될까 보니까 집에서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직장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사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네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벌 수 있다. 그거는 네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을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계속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상대로 맨 처음에는 독서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저는 아이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객관적인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 게 그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사실은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그냥 되어버린 거지 엄마를 계획했던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고 나면은 너무 많은 짐이 내 어깨 위에 얹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짐을 덜어낼 어떤 여유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내 삶도 내가 생각했던 삶과 점점 멀어져 가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독서 모임에서 어머니들께 했던 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저희가 어, 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몸에 독소가 되게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몸에서도 한 번씩 독을 제거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도 일어나요. 뇌에 굉장히 많은 독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독이 쌓여 있는 채로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려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생각의 해독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 어머니들이 기존의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머니를 스스로 인지하게 만들어드려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그 이제 독이 조금씩 나가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요. 음, 예전에는 애를 잘 키워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께서 육아를 할 때 처음에는 아이를 내 인생에 놓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 인생을 아이에게 놓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그런데 아이가 자기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를 거기서 빼내와야 되는 게 제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기 인생으로 돌려놓으면 애는 알아서 잘 커요. 그러니까 저의 미션이 처음엔 그거였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해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이제 피아노, 이렇게 선생님만 하던 분이 피아노 학원을 내년에 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약국에서 최저시급으로 알바하시던 분이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부 관계식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가면서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 해독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뭔가 드린다기보다는 그분들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게 도와드리고 싶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볼까요?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그게 맞아요. 독서도 하는 거지 뭐 책만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그 독서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 책에서도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네. 와,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아직도 이 책을 모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스. 감사합니다.